폴란드에서 온 25세의 승무원, 바르바라. 그녀는 한국을 일본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2박 3일의 서울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상에 지쳐있던 바르바라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켰는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모습, 지하철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배려심, 그리고 뜻밖의 친절한 도움까지.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르바라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이제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저는 바르바라입니다. 25살 폴란드 출신이죠. 바르샤바 항공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늘을 나는 일을 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더군요.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승객들, 똑같은 서비스. 파리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런 식으로 유럽 내에서만 맴돌고 있으니 새로운 자극이 전혀 없었죠.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은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팀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도쿄행 비행기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2박 3일 일정으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좀 실망했어요. 일본은 그래도 들어본 게 많잖습니까? 스시, 사무라이, 후지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 저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밖에 모른다고 했죠. 마르타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길래 그 눈물 흘리면서 우는 드라마들 말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안 나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했고 저는 그래도 이틀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거야라고 답했어요. 사실 내심 좀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 가는 건데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뭔가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 도시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죠. 비행 전날 밤 한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별한 게 없더군요. 김치, 한강, 경복궁, 뭔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정도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가는 출장 정도로 생각했죠. 14시간 비행이라니 정말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제 복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를 경험해보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기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저 다른 대도시들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폴란드 공항보다도 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공항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이었고 조명도 은은하면서 따뜻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더 놀랐어요. 안내판들이 여러 언어로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죠. 유럽의 웬만한 공항들보다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특히 바닥에 색깔별로 표시된 동선 안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더 세심하게 도움을 주더군요. 한 직원이 휠체어를 탄 할머님을 모시고 지나가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의외였어요. 심사관이 영어로 간단히 여행 목적을 물어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친근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무표정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짐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짐을 찾는 사람들도 서로 밀치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캐리어가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양보하고 있더군요. 공항 화장실에 들렀을 때 더욱 놀랐죠. 일단 너무 깨끗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나오려고 할 때 그분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처음엔 왜 청소하시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진심으로 저를 환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나? 뭔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이렇게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객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다음에 차례대로 탔습니다. 이런 질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폴란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특히 저녁 시간대라 사람들이 피곤할 법도 한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순간이었어요. 한 정류장에서 청소복을 입은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런지 좀 지쳐 보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청소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젊은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따지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청소 아저씨의 반응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앉으시더군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일에 당당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잡하긴 했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도 나름의 질서를 지키며 다니고 있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급하지 않게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 주면서 지도에 표시해 주셨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가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방에 짐을 풀면서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존중하고 있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계단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서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노선도도 색깔별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죠. 특히 각 노선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어서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군요.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는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까지 알려줬어요. 심지어 관광지 근처 역들도 추천해주시면서 여기가 좋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승강장을 보니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후에 타더군요. 이런 질서는 유럽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인데도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했거든요.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가끔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역사 안이 모두 깨끗했고 상가들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를 걸어다니면서 느낀 건데 상인들이 모두 자신의 가게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간판도 통일감이 있고 깔끔했어요. 명동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잡한 번화가인데도 거리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걸어다니면서 보니 신호등 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안내까지 나와서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 줄은 몰랐어요. 상점들을 구경하면서도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서는 직원이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주면서 제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추천해주기까지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데 모두 질서정연하게 식당 앞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급하게 먹고 나가야 할 텐데도 서로 밀치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아시아 나라가 맞나?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동을 걸어다니다가 길거리 음식 냄새에 이끌려 포장마차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 소스에 둥근 떡 같은 게 들어간 음식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어서 오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고 있으니까 처음이에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시더군요. 네, 처음입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요 라고 떡볶이를 가리키시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솔직히 빨간 색깔을 보고 좀 무서웠습니다. 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조금만 맵게 해줄게요 라고 하시면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게 느껴졌어요. 떡볶이가 나왔을 때 냄새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좋더군요. 그런데 잠깐 후에 입안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물을 마셔봤지만 매운맛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우유를 갖다 주시더군요. 이거 마시면 덜 매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우유를 마시니까 정말 매운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매웠는데도 자꾸 먹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매운맛 뒤에 단맛과 감칠맛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뭔가 속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어때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매워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매운맛에 익숙해져서 더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떡볶이를 먹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운 음식을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내일 다시 오면 매운 음식 말고 다른 음식도 추천해 줄게요 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장마차를 나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떡볶이 하나로도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운 것을 참고 즐기는 끈기,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음식 문화에도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도 떡볶이 맛이 계속 생각났어요. 매웠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맛. 한국 음식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길이 낯설어 보이더군요. 분명히 아침에 왔던 길인데 저녁이 되니까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해 봤는데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연결이 안 되고
로밍도 불안정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데 길을 못 찾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 막막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보여서 다가갔어요. 처음엔 영어로 말해봤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명함을 보여드렸죠. 할아버지가 명함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번역 앱을 켜시더니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시더군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번역 앱으로 따라오세요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방향만 알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직접 같이 걸어가시더군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할아버지는 계속 번역 앱으로 이야기를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어때요? 음식은 맛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제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 관심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천만에요. 우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번역 앱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을 위해 20분이나 걸어서 데려다 주시다니. 폴란드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친절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호텔 방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서, 음식점에서, 그리고 오늘 길에서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틀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라가 실제로는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회였다니.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도움을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폴란드에서의 제 생활이 생각났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냉정하고 논리적으로만 살아온 3년간.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 공동체라는 느낌, 이런 게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성과 논리만 추구하면서 사람다운 감정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한국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더 많은 음식도 먹어보고,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이틀 동안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폴란드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바쁘긴 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지하철 입구에서 어르신이 계단을 오르시는 걸 젊은 사람이 도와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에게 길을 양보해주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일상화되어 있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저는 폴란드 사람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말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일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새로운 자극들을 포기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다시 오고 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구경하다가 한국어 학습서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념품으로 사려고 했는데 책을 넘겨보니까 진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책을 읽으면서 결심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일해보기로.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어도 배워야 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한국 항공사에 지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무언가를 원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폴란드에 도착해서부터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고 한국 항공사 채용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차갑고 논리적이던 제가 갑자기 감정적인 결정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가 원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매일 퇴근 후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발음이 어렵고 문법도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들으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더욱 깨달았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항공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즉시 지원했고 몇 차례 면접을 거쳐서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준비부터 시작해서 집 구하기, 각종 서류 준비까지.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승무원으로 다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년 반 전에 관광객으로 왔던 바로 그 공항에 이번엔 직원으로 오게 된 거죠.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면서 1년 반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낯설고 놀라웠던 그때. 지금은 그 공항이 제 직장이 되었다니 인생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사물함을 배정받은 후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익숙한 분을 만났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사해 주셨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여기서 뵌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라고 답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잘 됐네요.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1년 반 전에 배웠던 그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동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한국에 와서 받았던 그 따뜻한 인사를 이제 제가 건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리고 그 인사가 이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첫 비행을 앞두고 동료들과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을 일본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첫 비행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 이 나라에 처음 와서 받았던 그 따뜻한 환대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걸.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어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제 고향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제 이웃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1년 반 전 그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차갑고 논리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바르바라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여행은 단순한 출장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저 기술과 효율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르바라는 이제 사람과의 소통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바르바라는 더 이상 차갑고 논리적인 승무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승무원이 되었죠. 이제는 그 따뜻함을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 승객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의 문화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며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문화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하네요.